그래서 현재로서는 2차전지 딱 하나의 기업을 고르려면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양극재 중에 딱 하나 고르라면 포스코 퓨처엠이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나기술을 포함해서 윤성 FNC, TSI, 그 다음에 PNT 그리고 코인테크 이런 회사들이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벌써 8월 달부터 8, 9, 10 계약 장소 미공시, 계약 상대방 미공시 이렇게 해가지고 호재네요. 그렇죠. 수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상반기에 취소라기보다 상반기에 이연됐던 물량들이 지금 24년, 25년, 26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물량 채우려고 지금 장비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나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장비주가 모멘텀을 좀 가장 강하게 받을 거고 아까 주가가 말해줬어요. PNT, 하나기술, 그다음에 뭐 윤성 FNC 그리고 DNT는 최근에 유상증자권 관련해서 좀 많이 빠졌지만요. 최근에 보면 골고루 장비주는 덜 빠졌어요. PNT도 좀 덜 빠졌고요. 하나기술도 덜 빠졌고 코인테크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좀 주가가 좀 견조하게 버틴 측면이 있거든요. PNT나 코인테크나 뭐 하나기술이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올랐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덜 빠진 측면이 있어서 장비주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장비주 중에는 또 말씀드렸죠. 글로벌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글로벌 고객사라고 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LG엔솔, SK온, 삼성 SDI에 모두 다 납품하는 회사. 근데 거기에 플러스 유럽이나 북미의 고객사를 갖고 있는 회사. 그다음 두 번째는 수주 잔고 잔량이 많이 쌓여 있는 회사. 세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서 그 회사의 기술 진입 장벽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회사. 네 번째는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받는 회사.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배구조나 경영자의 그게 좀 투명한 회사. 이 다섯 가지가 다 만족하는 회사로 고르면 그 다 만족하는 회사가 PNT라는 회사가 그런 것 같고 DNT라는 회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성 FNC는 사실 자료가 부족해서 윤성 FNC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윤성 FNC는 공부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DNT 뭐 주가 빠졌다고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PNT랑 DNT는 계속 좀 공부를 하고 계속 좋아져야 된다. DNT는 왜 계속 좋게 보냐면 지금 신규 장비 들어가는 거는 레이저 노칭 장비가 기존의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 월등히 써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고 좋기 때문에 앞으로 다 프레스 노칭 장비가 레이저 노칭 장비로 신규 들어가는 세팅이 들어가는 장비는 다 바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이유로 써야 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다 대세가 그렇게 간다. 실리콘 음극재 그렇게 욕먹어도 결국 실리콘 음극재로 다 바뀔 거거든요.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막 6개, 7개가 갑자기 대기업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건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도 음극재 만 톤당 1,000억 넘게 투자가 들어가요. 그 대주전자재료가 대기업도 아닌데 막 1,200억씩 막 투자하면서 계속 캐펙스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기술적으로 뭔가 반드시 교체해야 될 회사, 아니면 국산화 수요가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왜 우리가 2025년 좀 더 나아가서 2026년까지 네. 우리가 그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럼 기업의 펀더멘탈은 결국 매출과 이익인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해야 되죠. 물론 양극재 업체들 이익률이 다소 낮은 건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양극재 업체나 장비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나 아니면 그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광물 업체만큼 3년 2023, 4, 5, 3년 동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뭐 2, 3%는 꺾일 수 있죠. 분기별로. 근데 연간으로 꺾이지 않는 밸류 체인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이제 양극재 업체는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약 40에서 최대 많게는 80에서 100%까지 되고요. 두 번째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같은 광물 업체는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당장 내년 말부터 그 리튬의 이익이 반영된다고 치면 그 덩치 큰 포스코홀딩스도 이익 성장률이 약 25%가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5년 기준으로 하면 포스코홀딩스의 이익 성장률은 약 40%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에코프로는 이미 올해 매출 60% 늘어나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사실은 에코프로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리튬 강산을 살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출은 약 40% 정도 평균, 이익은 약 25%에서 30%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 거고, 양극재 단의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과 이익에서 70에서 80% 성장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한 100% 정도 성장한다. 가장 무거운 LG화학도 매출과 이익에서 양극재가 속한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과 이익이 30에서 40%까지 성장한다. 그 말은 2차전지 모든 밸류체인, 장비, 셀, 소재, 원자재를 포함한 전체 평균이 30% 성장을 한다는 거죠. 매출과 이익 모두. 결국 첫째, 기업은 결국 숫자다. 기업은 펀더멘탈이고 기업은 펀더멘탈을 따라가는데 펀더멘탈이 이렇게 모든 밸류체인에서 명확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여전히 없다. 그러면 그 성장하는 시점이 꺾이는 시점이 우리가 2차 전지를 팔고 떠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아직 2025년 될 때까지는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사실은 절대 잊지 말자는 거고요. 그 대전제가 나오기 위한 아주 좋은 선행 지표가 바로 설비 투자입니다. 캐펙스 투자. 네. 캐펙스 투자를 사실 보면 여전히 25년까지 가장 무거운 배터리 셀 업체인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연평균 30%씩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은 50%씩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50% 투자하는 시점이 아마 25년에서 26년 사이부터는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요. 벌써 지금 뭐 공급 과잉 캐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25년 정도 되면 둔화된다는 거지 성장이 또 꺾인다는 건 아닙니다. LG화학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네네. 말씀을 해오셨어요. 네. 지금도 좀 동일한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LG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가 너무 나빠요. LG화학 하면 결국은 LG엔솔 떼낸 것처럼 LG화학도 양극재 사업부 떼내서 분할 상장할 거야.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럴 거라고 그냥 단정짓고 너무 좀 나쁘게 보시는 게 있는 것 같고, LG화학은 양극재 매출 비중이 커지고는 있지만 석유화학 사업이 LG화학 하면 여전히 그냥 석유화학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순수하게 2차 전지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덩치가 너무 커요. 옛날 동부 파맘농 이것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8천억짜리 아베오 제약 인수해서 제약 사업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뭐 바이오도 하죠. 네. 그러니까 순수 2차 전지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2차 전지의 밸류도 못 받는 거죠. PER 기준으로 11배, 12배인데 2차 전지가 점차적으로 계속 커지고 2차 전지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해도 2차 전지 밸류를 받으려면 매출 기준으로 50% 이상은 2차 전지에서 나와야죠. 이익 기준으로도 50% 이상 그걸로 나와야 되는 거죠. 양극재로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양극재 회사가 아니니까 일단 2차 전지 밸류를 전혀 못 받는 거고, 양극재가 첨단 소재 사업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첨단 소재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요. 편광 필름도 하고요. IT에 들어간 특수 소재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양극재 밸류를 못 받기 때문에 계속 싼 거고, 두 번째는 LG화학이 이건 장점인데요. 양극재만 메인 주력으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분리막도 하고요, 동박도 하고요, CNT 도전제도 하고요. 그냥 다 해요, 그냥. 예.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그룹만큼 이 광물의 진심인데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LG화학에 대한 투심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LG화학이 밸류체인을 잘 갖춰진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굉장히 좀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요. 니켈도 갖고 있죠. 니켈 광산도 갖고 있죠. 리튬 광산도 갖고 있죠.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코발트는 포스코 퓨처엠만 화유 코발트랑 조인한 게 아니고, 요거 제일 따끈따끈한 LG화학 아주 신상 기사인데요. 이틀밖에 안 된 기사인데 최근에 모로코에 가가지고 LG화학이 화유 코발트랑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LG화학이요 아프리카 모로코의 화유 코발트랑 LFP 양극재 5만 톤 규모로 한 4조 정도 투자한 걸 굉장히 엄청나게 투자했죠. 26년부터 LG엔솔, 애리조나, LFP 배터리에 납품할 화유 코발트랑 지금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LFP 양극재, 아마 이 LFP 양극재도 아마 LG화학이 제일 먼저 생산할 거예요. 25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LFP에다가 망간 더해서 더 고출력인 LMFP 양극재로 사업 확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도 사실은 양극재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데다가 25년도부터 52,000톤 리튬 양산 이것도 LG화학이 직접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LFP 양극재 공장 옆에다가 리튬 정강에서 바로 수산 리튬하고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리튬 개조 플랜트도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LG화학도 리튬의 진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밸류를 전혀 못 받는 측면이 있고, LG화학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5조 정도 2차전지 관련된 이 특수 2차전지 소재 쪽 매출을 2030년까지 3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게 아마 순차적으로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재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재화 물량 대부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도 납품하고 SK온도 납품하고 잘 돼 있잖아요. 포스코퓨처엠 LG 엔솔도 납품하고 삼성 SDI도 납품하고 SK온도 납품하고, 포스코퓨처엠이 또 좋은 게 이 배터리 셀 3사에 다 납품하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도 LG 엔솔도 납품하고 SK온도 납품하고 삼성 SDI도 납품하고. 근데 LG 화학은 LG 엔솔만 납품하는 거죠. 그래서 LG 엔솔이 더 커지려면 삼성 SDI나 SK온한테 납품을 못 하더라도 완성차에 LNF처럼 직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LG화학 펀더멘털이 훨씬 더 개선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단일 고객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건데 더 부정적으로 좀 치명적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저는 구조적으로 완전 탈바꿈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최근 흐름은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네. 포스코홀딩스 저 다들 관심 많으신데 네. 이 과도한 낙관론을 지적했네요. 네. 그래서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막 보니까 9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막 격차가 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낙관론을 지적하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게 보고서가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네. 어떻게든 가격을 싸게 후려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너무 심플해요. 철강의 일단 밸류만 볼게요. 철강의 밸류는 포스코홀딩스가 에비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에비타 마진이 못해도 10%는 나와요. 그럼 85조 매출이잖아요. 그럼 에비타 마진으로 8조 5천억이겠죠. 그죠? 10%니까. 네. 그럼 8조 5천억에 포스코홀딩스가 압도적인 원탑인데, 제가 또 평균을 또 가져왔어요. 현대제철, 동국산업, KG스틸 이런 회사들이 PER 4배는 넘게 받거든요. 근데 그것도 4배 넘게 받는데 그냥 4배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철강이 지금 34조가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이걸 뭐 더하고 덜한 것도 없는 거예요. 34조죠. 근데 수산화 리튬 있잖아요. 수산화 리튬. 계산하기 복잡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깔끔하게 그냥 만 톤당 1조 모으면 된다. 그럼 13만 톤이잖아요. 그냥 13만 톤 안 볼게요. 그냥 우리 제일 먼저 스타트 끊는 게 2만 5천 톤이니까 2만 5천 톤이면 2.5조잖아요. 거기다 아까 몇 조였죠? 포스코홀딩스 우리 계산한 거.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철강의 가치 34조. 32조. 34조. 34조. 8조 5천억에 곱하기 4 하면 34조거든요. 그럼 34조잖아요.
그러면 36.5조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치도록 재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비상장 자회사 중에 포스코 건설이 있거든요. 이걸 다 더하면요. 계산해 보세요. 저는요 다 지주사 최고로 많이 할인했어요. 50% 넘게 할인했거든요. 그렇죠. 50%다 50%, 30% 할인할 수도 있고 40% 할인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더하면 대략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당장 3년치, 5년치 땡긴 건 아닙니다. 이거 내년치 땡긴 거예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달 남았잖아요. 내년치 땡기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그 포스코홀딩스의 총 주식 수가 이 정도 되거든요. 8,500만이라고 할게요, 그냥. 70조 5천억에다가 5천억이니까 나누기 84,571,2350 84,571,2350 83만 원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내년 가치, 내년의 시가총액에다가 지분율 곱한 거랑 철강의 가치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을 내후년 25,000톤 기준으로 톤당 10,000톤당 1조 잡아서 더한 거에 총 상장 주식수로 나누면 이 정도 나오고요. 이거를 2028년으로 더 땡기면 100만 원 넘게 나오겠죠.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2차 전지 외의 섹터나 기업 몇 가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전력기기 쪽이 제일 좋아요. 오늘 역시나 주가가 역시 견조하더라고요. 현대 일렉트릭 덜 빠지고 오를 때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 LS HD 현대 일렉트릭만 좋으면 이 업황이 좋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LS 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꾸준히 그냥 역성장 없이 20%씩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25에서 30%씩 성장하고요. 이것도 2차 전지만큼은 막 폭풍 성장은 아닌데 구조적인 사이클이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보통 30년에서 40년 텀인데 전력기기가 지금 사실은 북미는요 40년 된 거, 45년 된 거, 50년 된 게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미에서 한번 교체 수요가 터지니까 북미 터지고 유럽 터지고 아프리카 터지고 동남아시아 터지고 막 글로벌 지역이 엄청나게 다변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0년 전, 40년 전 쓰던 변압기 차단기가 얼마나 노후화됐겠어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교체하면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30년 전, 40년 전 변압기보다는 훨씬 비쌀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이 변압기 차단기가 막 엄청나게 고 기술력은 아니에요. 막 2차 전지처럼 막 장인 정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현지에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한 거죠. 빠르게 현지 진출해서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아주 발빠르게 많이 지어놨고요. 고객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맞춤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주는 거야. 뭐 이태리의 뭐 프리즈마라든지 다른 뭐 프랑스의 넥상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커스터마이징을 잘 해주니까 굉장히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에 더 수주가 몰리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올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모멘텀을 길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수주에서 알 수 있는데 진짜 재밌는 게 수주가 원래 이 변압기 차단기는요. 3개월, 뭐 5개월 이렇게 짧은 수주였는데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게 3개월, 5개월짜리 수주를 주는 게 아니야. 야 1년 6개월 땡겨와. 1년 6개월치 줘. 뭐 2년치 줘. 그래서 장기 수주 계약,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장기 수주 계약이 본물처럼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터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인데요. 엄청 싸요. PER 지금 내년 기준으로 10배고요.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 볼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내년 기준으로 9배.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지금 주가 지수가 빠져서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10배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사실은 코스피 평균 정도 수준의 딱 밸류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좀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또 특징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골고루 선호해요.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주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주고 그래서 수급상에 좀 어떤 안정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대형 노란성공제 같은 그런 뭐 사학연금 뭐 이런 데 그러니까 그 우체국연금 이런 큰 데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좀 좋은 업종으로 보고 상당히 수급이
아주 양호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다음으로 전력기기를 전력기가 좀 꼽으시는-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점 꼽으면 저는 역시 엔터예요. 어, 엔터는 뭐 YG가 힘들다고 해서 JYP나 하이브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유 없는 건 아니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는데 JYP도 고점으로 치면 1년 고점으로 치면 지금 딱 정확히 40% 빠졌거든요. 40 한 2, 3% 빠졌는데 저는 가격적 이거 보세요. 외국인 파는 거를 지금 기관이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팔만에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40% 넘게 갖고 있고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앨범이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븐틴 같은 경우 약 거의 한 780만 장, 그래. 800만 장씩 팔아요. 그리고 콘서트 가격이 뭐 트와이스 안표가 뭐 37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해외로 막 진출하기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옛날로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글로벌 엔터 기업을 막 직접 사서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그 현지화해서 현지화된 아이돌로 만들어서 그게 성공하든 성공 안 하든 그렇게 이제 시스템화로 진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엔터 회사들 중에 그 연차가 낮은 저연차 하이브의 르세라핌이랑 뉴진스만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SM도 라이즈 나오자마자 초동 나오자마자 1개월 만에 앨범 120만 장, 130만 장 팔고 나오자마자 완전 생신인인데. 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경기를 덜 타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우리 아티스트 앨범 그렇죠. 사주고 우리 아티스트 굿즈 사주고 그래서 상당히 예전처럼 뭐죠? GD가 마약하면 그냥 YG가 나락가고 이런 시대는 아닌 거죠. 하이브도 한번 볼까요? 네, 하이브 한번 볼까요? 네. 하이브도 올해 역성장할 줄 알았는데 역성장이 아니고 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익이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이익 성장하죠. 2,800억, 3,300억, 4,000억 가는 구조고요. 2조 2천억, 2조 4천억, 2조 9천억 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PER도 보시면 뭐 하이브가 제일 좀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이긴 한데 많이 싸졌어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JYP랑 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고점 대비로는 거의 30% 가까이 빠졌죠, 그죠? 3년 고점 보면 40만 원대에서 2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하이브가 제일 어떻게 보면 모멘텀은 제일 많죠. BTS 없어도 르세라핌, 그다음에 뉴진스, 그다음에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다음에 엠믹스, 그리고 되게 잘하시네요. 세븐틴.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BTS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 가까이 됐다면 지금은 뭐 4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BTS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하는데 BTS 없이도 하이브는 이제 너무 견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하이브, JYP 다 JYP는 디어유, 하이브는 위버스. 그 팬클럽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도 이제 1,000억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구조도 다변화돼 있고 특정 아티스트의 의존도도 낮아졌고 시스템화돼 있고 K-팝이요 실제로 이 미국 시장이 가장 큰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K-팝 자체가 그 미국 그 소위 말하는 웨스턴 팝에 차지하는 비중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K-푸드랑 결합되거나 아니면 엄청 다양하잖아요. K-컬처랑 뭐 결합되거나. 그래서 저는 엔터하고 전력기기 쪽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원탑은 2차 전지. 그쵸.